예, 신년운세입니다. 무술일주인데요. 신년운세는 이제 세운 천간하고 세운 지지가 이제 그 일간, 오늘은 이제 무술일주인데요. 무술일지하고 이제 일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세운 천간이 임수고 세운 지지가 인이죠. 호랑이띠입니다. 뭐 이걸 이제 일주를 놓고 보는 건데, 이제 다른 이제 천간과 지지에도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많이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무술일주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무술일주 지장간이 이제 신정무가 있죠. 그래서 상관하고 이제 정인, 비견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무토인데 밑에 이제 술토라가는 이제 토를 또 깔고 있죠. 그래서 산이 위에 산입니다. 뭐 산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의리 뭐 그리고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겁니다. 무술일주가 토가 이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자존심 한 자존심하고 한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짱도 있죠. 이제 무토가 이제 술토를 보면은 이제 묘궁에 있죠. 묘궁. 무토하고 이제 여기 무토가 여기 있죠. 병화가 여기 있는데 무토, 병화 다 이제 병술, 무술 다 묘에 그 해당이 됩니다. 묘인데 무토, 병화 다 이제 양의 천간이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술토까지 오게 되면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 묘 해서 이제 묘궁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술토라고 하는 걸 깔았는데요. 일단 사주 일지에 진술충미 사고를 깔고 있는 사주가 삶이 평탄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죠. 굉장히 좀 굴곡이 많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좀 많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고를 깔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형이 되거나 축술미 형살이 되거나 이제 충이 올 때마다 이 사고가 열려서 지지의 지장간이 이제 다 열려서 천간과 이제 합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일주가 어쨌든 돌아간 양상이 좀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돌아가고, 이제 무술일주는 특히 이제 묘궁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묘라는 건 좀 침잠해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또 한 번 이제 또 자존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천간 지지가 모두 이제 양인데 그 양적인 속성도 있지만 또 무술일주가 무토가 이제 술토라고 하는 묘지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과 외성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약간 좀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성질이 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좀 밀어붙이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성격이죠. 신금이 이제 여기 상관이죠. 요 신금은 상관에 해당됩니다. 요 상관은 관을 친다는 거죠. 관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상관이 작용을 하지 않죠. 뭐 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상관 관대지는, 상관이라는 거는 표현력이나 진로를 의미하는 건데, 이 관대지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표현이 좀 세다는 얘기죠. 관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두른 건데,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시험 합격해가지고 일정한 직위를 이제 갖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합격을 해서 직위를 가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죠. 세다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좀 남들을 좀 밑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자기 우월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술일주가 상관이 관대지에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 표현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신금이 이제 술토를 보는 거죠. 여기 신금이 요 술토를 보는 겁니다. 신금은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절태양, 생육대, 여기 오면 관대지에 해당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상관 관대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그러니까 말을 좀 막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술일주는 말을 좀 특히 상대방이 좀 기분이 안 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일주가 천간지지가 다 같은 그 토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간여지동 사주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사주의 특징은 일단은 비견이 강하니까 이제 재를 극하죠. 남명 입장에서 재는 이제 돈도 되고 여자도 되기 때문에 무술일주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인과의 관계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견이 강해지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남녀 공이 부부 관계가 이게 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 금슬이 좋거나 서로 사이 좋게 이렇게 흘러가기가 이 간여지동 사주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여지동 사주 많이 있죠.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된 그 뭐 사주 많이 있습니다. 뭐 갑인, 을묘 뭐 많이 있죠. 병호,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술, 기축, 뭐 신유, 임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신유일주, 임자일주, 그다음에 을묘일주 아주 세죠. 간여지동의 대표적인 그런 사주입니다. 일지가 이제 괴강인데요. 지금 괴강은 무술하고 경진, 그 다음에 경술, 그 다음에 임진. 요 네 개가 이제 괴강인데, 이거는 그 괴강이 이게 이제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이 이제 앞자리 이제 4개인데, 그래서 이 그 괴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뭐 수괴 뭐 그러죠. 뭐 괴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괴강살이 이제 이렇게 일주가 괴강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좀 세죠. 독립심도 강하고 지도자적인 성격도 강하고 또 이제 간여지동에 이러다 보니까 이 무술일주가 조직사회라는 건 좀 잘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사주에 뭐 관성이 잘 자리만 잡고 있으면 조직생활은 잘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무술일주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직사회랑 맞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뭐 교육계통이랄지, 뭐 종교, 연구, 예술체육, 일단 꼭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가야 돼요, 전문직. 예.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전문직으로 가야만 그나마 조직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무술일주가 좀 셉니다. 또 일지 미역국, 아까 얘기했지만 지술충 및 사고를 깔고 있는 일주는 삶의 변화가 많아요. 예, 많습니다. 진신, 무토는 큰 산이죠. 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나무가 크려면 이제 태양이라는 병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비가 와야 되겠죠. 개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어떤 큰 산은 결국은 개소라고 하는 비, 간목이랑 나무, 그 다음에 태양, 이런 것들이, 이런 천간들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토가 필요로 하는 천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런 육친성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많이 있게 되는 게 일주가 이제 무술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신은 요거는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개수, 간목, 병화가 무토한테는 도움이 된다.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진신론, 이게 적천수 진신론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신강신약과 상관없이 저런 것들이 잘만 구성되면 저런 육친성들이 결국은 이제 무술일주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무술일주가 이제 임수라고 하는 2022년 이민년을 보는 거죠. 이민년이네, 임수를 이제 보는 건데, 무토 입장에서 임수는 이제 재성이죠. 재입니다. 재인데, 이게 어떤 재냐? 이게 편재죠. 편재인데, 이 편은 이제 뭐, 양양끼리 이제 구성이 되면 편이고, 음양으로 되면 이제 정의로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개수면 이제 정관이 되겠죠. 발을 정자 써서. 이건 편재가 되는 건데, 이 재는 남녀 입장에서는 재물도 되지만 여자도 되죠. 그래서 남녀 공이 이제 그 돈인데요. 이게 뭐 편재는 좀 내가 좀 예측하지 못한 돈,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이 임수랑 합을 하는 천간하고 어떤 천간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름 일량, 천간 오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2022년 이민년이니까 임수는 정화하고 정임합을 하죠. 이 정화를 봐야만 임수라고 하는 편제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정화가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할 수도 있겠고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정화하고도 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지의 지장간하고 이제 이 합을 하는 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득입니다. 근데 드러난 천간하고 이렇게 정하고 합을 하면 이거 합거예요. 이건 이제 합이 돼서 날아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로 봅니다. 그래서 지지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지 중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의 지장간에만 정화가 있죠. 나머지에는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화하고 미토하고 술토가 있어야만 이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얻는 거예요.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면. 근데 무술일주는 이미 뭐냐면 술토의 정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재적인 성취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남명 입장에서는 이성 친구, 뭐 여자친구를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수가 작동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간에 드러난 천간하고 이제 있다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합을 해서 얘가 나가요. 그러니까 합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지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된다 그러면 임수가 들어왔다가 일단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뭐 정화는 이제 인성이니까 계약이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아니면 내가 공부를 위해서 또는 뭐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써서 돈이 다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때 뭐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돈당 안에 꼭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뭐 아파트 저기 분양받아가지고 계약금 내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투자도 다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인에 이제 세운 지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지가 이제 뭐냐면 움직이는 거는 형충, 해회, 합, 파해 이걸로 봐요. 형, 그 다음에 충, 합, 회. 회는 이제 삼합, 방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번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해는 이제 좀 약하긴 한데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요. 인이 이제 지지가 형을 하죠. 뭐 형을 안 하는 지지도 있어요. 근데 인은 이제 형충이 다 있죠. 형이 되는 건 인사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신충이 되죠. 인신은 충도 되고 형도 됩니다. 근데 요 사의 지장간, 심금의 지장간은 지지의 지장간이 모두 양으로 되어 있죠. 사화의 지장간은 무경병,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 그 다음에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 전부 뭐냐면 양입니다, 양. 근데 이 천간오합은 이름 일량이 결합을 해요. 갑기합, 을경, 병신, 정인, 무게인데 다 이름 일량이죠. 양양, 음음은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신사 형살이나 인신충이 되면 지지에 있는 인신사 지장간이 다 밖으로 나와서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하는데 양의 천간은 합을 못하죠. 양양끼리는. 양음끼리 하는데 인신사 지장간은 전부 양이기 때문에 음의 천간, 드러난 천간, 을, 정, 기, 신, 개라고 하는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이게 합이 돼서 나가요. 이거는 뭐냐면 실입니다. 잃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크게 작동하는 거는 정제, 개수, 그 다음에 관성, 이런 것들이 천간에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직업이나 돈이 나가는 거니까 좀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 사신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그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사신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천간이 갑,
묵병, 무경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면 여기에 있는 육친성은 득이에요. 얻습니다. 좀 크게 한다면 여기는 편재, 돈이죠. 그 다음에 관성, 직업, 직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얻는 게 좀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고 최소한 잃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무술일주가 지지에 사화나 신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만약에 사화나 신금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이 작동하는 거는 형살이나 충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 작동하는 거는 이제 합이죠. 인해합을 하죠, 인해. 그러니까 사주에 해가 있어요, 해수가. 근데 이게 뭐 돼지띠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 아니면 해월에 태어났다 하면 인해합을 하죠. 무토 입장에서는 해수가 재성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와서 돈이 묶여요. 묶이고 여기 있는 임수는 얘랑 또 합생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어떻게 쓰지 못하게 좀 묶이고 새롭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재적인 어떤 성취와 그다음에 묶임 현상이 2021년도에 무술일주가 있겠다. 어느 경우에 해수가 있는 경우에 돼지띠거나 해시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나면 이게 인해하고는 묶이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가 또 있죠. 인은 오하고 반합을 하죠. 반합을 합니다. 인오술 삼합이 삼합 많이 들어보셨죠? 인오술, 해묘음이, 신자진, 사유축 총 4개의 삼합이 있는데 그중에 인오술은 화의 국이죠. 무토 입장에서는 화가 의미하는 건 인성이에요. 그러면 인오 이렇게 들어본다 그러면 만약에 무술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아니면 오시에 태어났다 아니면 오월에 태어났다 한다 그러면 인오술 삼합이 되죠. 바로 삼합이 돼요. 그러니까 오가 있다면 바로 인오술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계약이죠. 계약이나 학업, 공부 이런 거기 때문에 무술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오시에 태어났다, 5월이다 그러면 이민년에는 계약이 성사가 된다 아니면 공부빨이 받는다. 학업운이 좋다. 인성운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시험 합격의 어떤 그런 기운이 좀 높겠다.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굉장히 이 시기에 2020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3 수험생 입장이라면 굉장히 좋겠죠. 무술일주가 만약에 말띠다. 아니면 5월이다. 아니면 오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인성운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무술일주 올해 이민년 보면 금전적으로 돈이 이제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보다는 좀 득이 많은 한 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본인 사주를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예시를 드렸으니까 한번 2022년 이민년 무술일주 사주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